윤석열 검찰청장,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와 관련해서 자신에게 이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일체 보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검찰 내에서 본인을 따돌리는 소위 윤석열 패싱이 이뤄지고 있다. 즉 추미애 장관에 의한 압박이 들어온다는 식으로 정말 이 큰 그림을 만들고자 여론전을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서 검찰 관계자의 반박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게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제가 최근 15일자 윤석열 지휘체계 무너졌다, 검찰의 여론전 본격화,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하나의 의혹을 좀 제기를 했는데요. 며칠 전 쏟아져 나왔던 이 기사들, 예를 들어 단독 추미애 아들 병원 압수수색인데 윤석열은 한 달 뒤에 알았다, 이런 중앙일보의 기사, 그리고 국민일보의 단독 윤석열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이 동부지검 보고 잘 받으라, 이렇게 단독과 특종을 달고 나온 기사들이 만들고 있는 정말 이상한 그 기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윤석열과 함께 언론이 그려가고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윤석열이 이 검찰 내 의무적인 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수준의 소위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에 대한 이 보고 체계가 붕괴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추 장관에 의해서 몸집이 작아지다 못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윤석열이 보다 못해 동부지검으로 이 수사 잘하고 보고 잘 받으라 라고 지시를 하면서 어떻게든 보고 체계를 다시 살려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자 부단히 애를 쓰고 있구나 싶은 그런 보도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범한 자와 정의로운 자가 주객전도되는 그러한 모양새를 만들어서 정의로운 척하는 그런 불안당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 가짜 명분을 앞세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합리적 의심이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지난 15일에 대검의 한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그 관계자는 보고를 했는지 여부와 몇 번을 보고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사건을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의 이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해주긴 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윤석열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 또는 보고를 안 받는다라는 식의 언론 보도들은 틀린 보도라고 밝혀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서울 동부지검의 관계자도 필요한 보고는 전부 받고 있고 보고뿐 아니라 지시도 잘 받고 있다라고 밝혔죠. 윤석열 검찰이 언론과 함께 그렸던 이 큰 그림은 윤석열이 식물총장이 되었다, 이런 그림이었는데, 이런 계획들이 전부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고마운 실수를 이들이 한 거죠. 보고도 잘 받고 지시도 잘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말인즉슨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에 대한 수사건에 있어서 15일에 압수수색을 했던 것도 이 역시 윤석열의 입김이 들어갔을 거라고 봐야 하는 거죠. 지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있어도 이 윤석열이 자신의 의지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부인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지가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에 대한 이 수사도 적극적 의지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라고 봐야 맞는 거겠죠. 여론전으로 뒤통수를 치려다 검찰 내 자기 식구들,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반대로 뒤통수를 맞은 윤석열, 이번엔 또 어떤 소설을 써내려가면서 공격을 할까요? 사실 무엇이 되었든 금세 다 들통이 날 겁니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계속해 검찰발 정보를 받았으며 여론전을 펼쳐도 네티즌 수사대만 못하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15일 서울 동부지검에 의한 국방부 민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진짜 추미애 장관에게 뭐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발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요, 지난해 9월 SBS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이 발견되었다라는 그러한 특종을 터뜨리면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소를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였습니까, 이게? 검찰과 SBS가 허위사실 유포를 공모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죽하면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를 상대로 해당 건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상황이랑 아주 똑같아요. 지금 SBS가 사실 확인도 안 된 것을 특종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내걸고 나서 추미애 장관 아들 이 서씨 의혹에 대해 마치 사실인 양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부 민원실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정경심 교수 때와 마찬가지로 SBS가 그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추 장관 부부 중에 누군가가 전화를 했던 그러한 녹취록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특종을 내면서요. SBS와 검찰과의 아주 끈끈한 유착은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SBS가 이렇게 허위날조 정보를 특종으로 내걸어도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고 심지어는 이달의 기자상 이런 것까지 쥐어주면서 이걸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게 솔직히 누가 멍청하게 이 민원실로 전화해가지고 제가 뭘 좀 청탁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국방위 소속 의원들 통해가지고 이 청탁을 했겠죠. 물론 청탁은 아니더라도 김문수 씨처럼 철없이 119 상황실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경기도지사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이 김문수 씨처럼 내가 의원 3번이나 했어 이러면서 경찰한테 호통치는 것 마냥 기득권에 잔뜩 이렇게 심취해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걸어온 길 그리고 그간의 어떤 행적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탁이 아니더라도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압박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민원실이라는 그 개념이 뭔가요? 말 그대로 각종 민원들, 애로사항 등을 문의하고 그러한 해결 방안을 듣기 위한 하나의 창구입니다. 추 장관 부부가 이 민원을 자신의 위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의는 민원실을 이용을 안 했겠죠. 국방부 관계자에게 직접 이 문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민원실을 통해서 문의를 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칭찬할 일입니까, 이게. 야당과 극우 언론사들의 이 주장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결론이 나올지 싶은 정말 신선한 헛소리인 겁니다. 제가 아는 방송 작가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괴감이 들어서 이 작가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 검찰의 이 소설 쓰는 실력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 작가들 밥줄 모두 끊기게 생겼다라고요. 검찰과 언론의 이 소설 쓰기 능력이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늘고 있죠. 물론 그 소설의 장르는 SF 코미디입니다. 야당 측에서 계속 해가지고 추 장관 아들 서 씨는 일반적인 병사들이 누리지 못한 이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 똑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압도적 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위해 이 국방부 관련 규정과 훈령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서 씨의 의혹은 모두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임이 이미 다 밝혀졌죠. 군필자들은 이런 야당들의 공세에 코드 숨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계속 웃기실 거면 의원 벤치 떼시고 본인들이 잘하는 개그나 소설 쓰기에 몰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